자, 이번 시간에는 2주차 네 번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면을 작업할 거냐면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3번, 4번, 5번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4번, 5번에 대한 형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서로 간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얘네들은 하나의 둥근 형태의 회전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 시간에 봤던 형상을 그리고 직각 방향으로 뽑아내는 돌출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형상을 스케치에 대한 형상을 그린 다음에 그 형상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각도만큼 회전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회전되는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둥근 모양의 회전체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전 기능을 활용하겠다라고 먼저 한번 체크했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4번 형상을 먼저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형상에 대한 스케치는 우리가 돌출을 하기 위한 스케치가 아닌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이기 때문에 스케치할 때는 이 형상의 절반, 즉 우리 소위 말하면 반단면을 그리거든요. 자, 반단면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이 형상을 앞에서 바라봤을 때 반단면 모양을 즉 반만 그립니다. 반을 그리면은 실질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버려서 한 바퀴 회전시키는 회전체 모양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번째 남아 있는 4번 형상은 회전 기능을 가지고 모델링 작업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인벤터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처음에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할 standard.ipt 부품 작업을 선택하시고 밑에 아래쪽에 있는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부터는 부품과 관련되는 작업을 실행한다라고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2D 스케치, 자, 2D와 관련되는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2D 스케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건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XY 평면, XY 평면에다가 그림 그린다라고 XY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봤던 스케치에 대한 절반 모양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절반 모양을 그릴 거면은 그냥 기본적인 선 기능입니까? 선 기능을 이용해서 수평선과 수직선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는 모양을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선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x 0,0,0입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수평선을 대충 그리고 수직선을 대충 그립니다. 자,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클릭, 다음 점도 클릭하시고 또 다른 점도 클릭하고 또 다른 점을 클릭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수평 수직선과 관련되는 선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파일, 즉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한, 즉 돌출 작업을 하기 위한 스케치가 아니죠. 회전 작업을 하기 위한 절반 그림만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선 기능을 빠져나가려면은 키보드 ESC를 누릅니다. 자, 키보드 ESC를 한번 누르면은 실행 중인 선 기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치수를 기입할까요? 자,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는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80, 그리고 19, 그리고 42라는 치수를 입력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에서 왼쪽 선부터 오른쪽 선까지 전체 거리 치수를 입력하는데 전체 거리 치수는 80입니다.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거리 값이 입력됐고요. 이번에는 왼쪽 같은 방법으로 왼쪽 선부터 다음 선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면은 그 선에 대한 거리가 적용되었고 물론 다음 치수도 동일하게 그죠? 다음 선부터 그 다음 선까지 거리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주어진 그 치수대로 먼저 가로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크기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위치를 제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다 기입하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치수 기능을 먼저 종료했습니다. 자, 먼저 종료시킨 이유는, 자, 지금 보시는 이 스케치는 제가 돌출하기 위한 스케치가 아니고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회전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의 회전축이 필요합니다. 회전축 또는 회전 중심선, 중심선이나 회전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떤 게 아래쪽에 있는 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선 자체가 바로 중심선이나 회전축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사용자는 중심선으로 바꿀 먼저 선을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누를까요?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중심선이나 회전축으로 변경될 선을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놓고 위쪽에 있는 중심선, 자, 중심선 버튼을 딱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선이 지금처럼 중심선으로 바뀌었고요. 중심선으로 바뀌었으면은 다음 작업은 마찬가지로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눌러가지고 기능을 종료시킵니다. 자, 지금 변경한 선은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선입니다. 이때 이제 치수를 기입할까요? 자, 치수를 기입할 때 도면상에서 보니까,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넣는 치수는 그죠? 지름 16 그리고 지름 22 이렇게 지름 표시가 되어 있는 지름 치수로 표시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할 때는 먼저 중심선을 클릭하고 다음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름 치수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고 이때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다음 코드 볼까요? 중심선을 클릭하고 다음 객체를 클릭했을 때 지금과 같은 지름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 치수를 입력할 위치와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을 클릭하고 다음 객체를 클릭했을 때 두 선 사이에 지름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 혹시 나는 지름 치수가 아닌 그냥 두 선 사이에 거리를 주고 싶다 하실 때는 바로 세 번째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선형지름, 선형지름에 클릭해서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두 선 사이에 거리 값이 들어가거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형 치수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름 치수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시고 이때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대로 형상이 완성되었고요. 이 형상이 완성됐으면은 바로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화면을 약간 줄여놓고 이 스케치를 이제부터는 회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전 작업은 여기 설명으로도 나와 있지만 축을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프로파일된 스케치된 프로파일을 회전시켜서 또 다른 형상이나 본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회전 기능을 딱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자동으로 회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현재 화면상에는 프로파일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3차원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만 존재하고, 그리고 축, 현재 화면상에는 중심선으로 표현된 선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영역도 자동 인식했고 축도 자동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회전에 대한 방향입니다. 즉 기본값 방향, 화살표 방향, 반전 방향 하게 되면은 반대쪽 방향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회전할 때 시계 방향 회전인지 반시계 방향 회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각도가 있습니다. 현재 각도는 여기 전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전체 360도로 회전하겠다 그런 뜻이고, 전체 부분에 체크를 푼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용자가 90도 또는 180도 또는 270도라고 각을 입력하면은 입력한 값만큼만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이렇게 방향되는 회전 각도도 방향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각도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체크해서 한 바퀴 회전한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은 전체 회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도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도면을 봤을 때 여기 끝단 부분에, 자, 끝단 부분에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선이 두 개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 끝단 모서리 부분에 그 못따기, 챔퍼가 처리됐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단 부분에 챔퍼, 못따기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자, 목각기 옆에 있는 못따기, 각이진 모서리를 각지게 깎아주는 못따기를 실행합니다. 못따기 실행하신 다음에 물어보네요. 못따기가 들어갈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두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가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못따기 거리값, 자, 거리값을 입력하는데 한 1 정도 줄까요? 거리값 1을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값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 못따기 처리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상에 나와 있는 안쪽의 구멍, 안쪽의 구멍은 굳이 우리가 설계에서는 구멍을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가공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센터 드릴, 센터 구멍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별도로 모델링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자, 5번 형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형상을 가만히 봤을 때 5번 형상도 둥근 모양의 회전체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체 모양이니까 이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절반 모양을 딱 그립니다. 자, 절반 모양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선을 중심선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영역을, 자, 위에 있는 영역이죠. 이 영역을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켜 가지고 회전체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IPT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을 눌렀고요. 그리고 스케치 시작에서 우리는 XY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 모양에 해당되는 그림처럼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델링 원점에서 예를 들면은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 다음 점, 다음 선, 다음을 그리고 그 다음을 클릭해서 바깥 테두리 모양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대략적인 위치에서 대략적인 크기로 수평선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 실행 중인 치수를 종료하기 위해서 키보드 ESC 눌렀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은 중심축입니다. 회전축이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고 중심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선 선택하고 중심선 클릭한 다음에 변경되었으면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종료시켰습니다. 자, 이제 치수 기입 할까요? 자, 치수 기입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치수 기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또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름 치수입니다. 지름 16, 22, 34니까 자, 지름 치수는 어디를 기준으로? 그렇죠. 중심선을 기준해서 중심선부터 다음 선까지의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중심선부터 다음 선까지의 지름 치수를 입력하고요. 중심선부터 다음 선까지의 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스케치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 그러면, 스케치가 끝났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고 이 형상에 대해서 회전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회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중심선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아마 중심축은 자동 선택될 겁니다. 그런데 프로파일은 현재 영역이 두 군데거든요. 위쪽 영역, 아래쪽 영역. 그래서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은 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클릭. 그리고 축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축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축을 선택하시고, 그때 회전 방향은 전체를 돌릴 거니까
전체 회전할 거니까는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맞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예, 다섯 번째 형상도 지금과 같이 완성했습니다. 물론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못따기 구간이 따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못따기를 굳이 한다 그러면 어디에 못따기 됩니까? 그렇죠. 이 바깥 모서리, 형상의 바깥 모서리와 안쪽 모서리에 못따기가 될 겁니다. 서로 조립 구간이니까. 그래서 현재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못따기까지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하신 다음에 어디? 안쪽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거리값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못따기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까지 5번입니까? 5번에 대한 형상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3번 형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형상도 동일하게 회전체입니다. 회전체니까 우리는 절반만 그린 다음에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죠? 이 형상을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됩니까? 정면에서 보이는 모양은 현재 이렇게 B급, 해칭이 들어간 모양만 그림을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이렇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또다시 수직선입니까? 수직선을 기준 봤을 때 좌측이랑 우측이 똑같은 또 대칭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회전을 할 거면은 절반만 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그리는데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한쪽만 그려놓고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반을 그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복사하고 그렇게 복사된 부분을 한꺼번에 회전하는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벤터를 실행합니다. 다시 인벤터 실행하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새로 만들기 그리고 IPT 작업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자, 스케치 시작할까요? 2D 스케치 시작해서 작업을 할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평면에 대한 스케치에 대한 모양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면은 0,0,0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 클릭, 수평 방향 클릭, 그리고 내려왔다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대각선 꺾기입니다. 대각선 내려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조금 가고 자, 지금 같은 이런 모양으로 해서 현재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주고요. 안쪽에도 중간점입니까? 중간점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중간점에서 약간 위쪽이나 약간 아래쪽을 클릭해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눌러서 선 기능을 종료합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절반 모양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스케치를 오른쪽으로 복사시킬 거거든요. 복사시킬 때는 자, 3차원 형상을 복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2D 스케치도 같은 방법으로 대칭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라는 기능 실행하겠습니다. 미러라는 기능을 실행하면은 첫 번째 형상을 선택하라 그러네요. 자, 미러 시킬 형상은 어떻게? 자, 이 선이죠. 요거랑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기 되게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는 종료시키고 다시 클릭해 볼게요. 선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미러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자, 선택하라 그럴 때 사용자는 대략적인 위치에서 마우스 버튼 누른 채로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다 했습니다. 즉 한꺼번에 선택된 이 객체들을 나는 지금부터 미러할 건데 그러면은 이때 미러선이라는 대칭선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러선은 말 그대로 미러를 하기 위한 기준선, 하나의 중심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중심선은 어떤 선입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 선입니다. 이 선을 딱 클릭하고 적용 버튼 누르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미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선입니까? 밑에 있는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그렇죠. 이 선은 이제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선입니다. 수직선 같은 경우는 미러를 하기 위한 기준선이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은 회전을 하기 위한 축, 기준선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이 선을 중심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선도 같이 변경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한쪽만 선택을 해가지고 키보드 ESC를 눌러서 선택을 기능들을 다 종료했고요. 이제부터 치수를 쭉 기입을 해볼까요? 자, 치수를 입력합니다. 먼저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폭을 입력합니다. 자, 한쪽을 입력하면은 양쪽으로 같이 변경됩니다. 왜냐하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또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길이를 입력합니다. 길이만 입력하면은 좌우 대칭되게 변경이 되고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치수 입력하면은 좌우 대칭되게 값들이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름 치수 볼까요? 자, 지름 치수는 중심선부터 다음 객체까지의 전체 지름 치수를 입력할까요? 이렇게 전체 지름 치수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선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선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중심선부터 다음 객체까지의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중심선부터 다음 객체까지의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치수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치수 입력하다 보면은 치수가 이렇게 위치가 좀 많이 틀어지는데 여기서는 ESC 버튼 눌러가지고 치수 기능을 종료하고, 자, 치수를 종료시킨 상태에서 치수, 해당되는 치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이렇게 위치를, 자, 치수에 대한 위치를 사용자들이 재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끌기, 자, 마우스로 드래그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서 치수에 대한 위치를 좀 더 수월하게 올바르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치를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좀 줄인 상태에서 이제 이 스케치를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프로파일, 즉 회전시키기 위한 프로파일을 선택하는데 프로파일은 여기 위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영역과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축 선택, 자, 축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중심축. 우리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하나 그리기 때문에 그 중심선이 바로 회전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값대로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와 같이 회전되는 모습을 체크했습니다. 자, 다음은 회전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안쪽에, 자,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형상들에 대해서 라운드 작업을 많이 안 했는데 이 부분입니까? 자, 형상에서 이렇게 빗금 쳐 있는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목깎이, 라운드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상에서는 라운드 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자, 라운드 값은 지금처럼 R3, 그죠? 라운드 값은 지금처럼 R3으로 표시해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라운드를 지금부터 적용할게요. 안쪽 모서리와 여기 안쪽 모서리입니다. 물론 반대쪽에도 똑같은 모서리에 라운드 목깎이가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목깎이를 실행합니다. 목깎이가 들어갈 모서리는 안쪽 모서리랑 여기 안쪽 모서리, 반대쪽을 돌려가지고 여기 안쪽 모서리와 여기 안쪽 모서리를 선택했고, 그에 따라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 즉 목깎이 값이 적용되면서 처음에 작업했던 4번이었죠. 4번 축 모양을 만들었고, 그리고 5번 부시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3번 바퀴 형상까지 한번 이렇게 추가시켰습니다. 참고로 바퀴 형상에도 못따기가 들어가나요? 바퀴 형상에도 못따기 들어가니까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모서리에, 즉 조립이 되는 여기 모서리랑 조립이 이루어지는 이 모서리, 두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 값 1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면을,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진 도면에 대해서 3번, 4번, 5번 작업을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3번, 4번, 5번은 하나의 지름값을 가지는 회전체 모양입니다. 회전체 모양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돌출 기능 가지고 스케치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그렸던 스케치에 대해서 회전 각도를 입력하면서 회전시킬 수 있는, 즉 회전체 원통 모양을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3, 4, 5번에 대해서 작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작업이 되어진 형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되어진 형상들을 기준해 가지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얘네들을 조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